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 막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저는 오늘 과감히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저 뒤로 밀어놓고요. 제가 챗GPT와 인간적 만남을 어떻게 해왔는지 저와 함께 저의 체험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생성 AI 원리를 알면 훨씬 도움은 되니까 후반부에서 살짝 다루긴 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 강의 중에 필요할 때마다 최소한의 원리 설명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 텐데요. 저와 챗GPT와의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이게 이제 서비스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 근데 그 당시는 뭐 한국의 이루다 챗봇이 2020년도에 출시됐다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더라, 인공지능이. 막 이런 편향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뭐 출시한 지 며칠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 그래서 챗GPT 별거 있을까? 근데 이제 1월 달에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걸 안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서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왼쪽에 try 챗GPT 누르고 들어가는데 요즘은 훨씬 더 간단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ai.com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하시면 바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버전은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무료 버전에서 제공해주는 요 언어 모델이 3.5 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 성능이 생각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을 때 한국어의 정확도가 4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영어의 경우는 70%. 영어로 해보니까 꽤 정확한데 영어는 쓸만해 라고 많이 반응하셨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영어는 70%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다 라면서 감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료 버전 GPT 3.5의 영어의 정확도 70%, 한글은 40%.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유료 버전과 비교를 할 겁니다. GPT-4. 자, 그럼 이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챗GPT를 처음에 만났냐 물어봤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뭐 일정 관리, 번역, 그다음에 뭐 대화, 요약, 글쓰기 등등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언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바로 튜링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울 법한 질문들을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까? 그러니까 이걸 답변하는 걸 보면서 얘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제가 왜 놀랐냐면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한자를 섞어서 답변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섞어서 답변합니다. 전 세계 95개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더니 이 정도야? 라고. 네. 그리고 제가 영어랑 한국어랑 번갈아가며 질문하면 얘도 답변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답변을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짧은 원리를 설명드리면 챗GPT는 한글, 영어, 뭐 일어 점점점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이 이걸 서로 다른 언어로 인식하는 이유는 문법 체계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어순이 다르고. 그런데 챗GPT는 그런 것보다는 모든 단어를 토큰이라는 것으로 이게 단위를 쪼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숫자로 바꿉니다. 사실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딩할 때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바뀌죠. 그래서 모든 걸 숫자로 치환하다 보니까 한글 각각에 대응되는 숫자가 있고 영어에도 각각 대응되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성 AI가 인식하는 텍스트, 이미지, 이 모든 인풋 값들은 모두 프로그램 코드로 코딩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것처럼 인식하지는 않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번역 수준이 되게 좋습니다.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과 상당히 다른 퀄리티가 좋은 번역을 해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될 수는 없어요. 그 뒤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놀랐어요. 놀라서 저희 아들이 고1이고 저희 딸이 고3인데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야,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전했어. 야, 뭐라도 물어봐봐. 하면서 제가 제 자리를 딱 내주면서 자, 물어봐.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질문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1월 달이니까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근데 첫 마디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런지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얘네들은 시작부터 다르구나.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희 딸 첫 번째 질문. 저희 딸이 챗GPT를 만나서 처음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카레맛, 그러니까 똥맛 카레가 좋아? 카레맛 똥이 좋아? 이런 황당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교수님들 한번 먼저 예상해 보실래요? 참고로 얘는 생성 AI. 자, 생성형 AI라고 하죠. Generative. 이게 뭔가를 생성해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생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상상 혹은 창조, 뭘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우리의 질문의 그 패러그래프를 분석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무난한 답변들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사실과 일치할 확률이 한국어는 40%, 영어는 70%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요. 얘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카레는 일반적으로 매운맛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헐, 대박. 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옆에 앉아서 저희 딸도 깜짝 놀라고,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저희 아들은 또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챗GPT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 더하기 3은 6이 아니라 9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답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물론 6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수학적 사실이고,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9라는 것을 파악한 거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A 더하기 B는 10, B 더하기 C는 1, C 더하기 A는 1이야. A는 몇일까?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면 3원 1차 연립방정식. 풀 수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근데 얘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에이 뭐예요, 이거 멍청하네요, 실력 형편없네 라고 하면서 픽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여기 보시면 mathematical capability, 수학적 그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향상시켰다라고 해서 업데이트 뉴스가 떴습니다. 그때가 1월 30일. 그래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덤벼드니까 막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오픈 AI가, 이 오픈 AI에서 말하자면 테스트 중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픈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테스트 중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상당히 그래, 테스트 중이니까 이런 신기하네, 이런 실수도 하네 라고 하면서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구글이 깜짝 놀라서 바드라고 하는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바로 오픈했다가 얘가 이제 실수 답변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구글에서는 상품으로 오픈을 했다가 되게 욕을 먹고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바로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테스트용이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양해해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좀 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가 있어도 저희들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가 편향이 있을까? 근데 저는 편향을 확인했습니다. 좀 편향된 것 같다. 페미니즘은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 라고 해서 했더니, 제가 여기 보시면 편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변을 보세요. 저는 그러한 편향을 가지지 않다는 걸 보증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고, 만약에 훈련된 데이터가 편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훈련된 데이터 편향이 있다면 그거는 그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들의 편향이다.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묘하게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데이터를 생성한 사람들의 편향이라고 하니까, 그럼 오픈 AI의 CEO가 누구냐면 그 샘 알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샘 알트만 혹시 사회주의자냐라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페미니즘의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너가 그렇다면 샘 알트만이 좀 진보주의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샘 알트만이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공식적인 어떤 표현을
페미니스트의 신념을 지지하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대요. 네, 여기 성평등과 페미니스트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자, 이것을 지지하시는 교수님들은 이게 왜 편향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확실한 편향이죠. 네.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계속 저장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버. 그 이름이 이제 애저라고 하는데요. 이 애저 서버에 저장이 돼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편향적인 발언이 지적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향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면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대화들을 유튜브에 짧게 올렸더니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다면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중에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기는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반응이 정말로 챗GPT가 어떤 느낌인지 이거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알겠네요. 라고 반응이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밤에 거의 한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자극이 돼요. 얘가 답변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얄미울 정도로 잘합니다. 얄미울 정도라는 게 정말 왜 그거 있잖아요. 따박따박 이렇게 말을 맞받아치는 그런 사람 보면은 고맙긴 한데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더 뭐랄까요, 자극이 돼서 어라 요것 봐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정년 퇴직하셨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천재, 이분 제 주변에 천재가 이렇게 많지. 우리나라 한국 교육학계에선 되게 천재라는 고 인정받는 교수님이세요. 자네 지도 교수가 누군가? 저희 누구십니다. 그러면 오 그래? 이게 보통 제가 오히려 막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지도 교수님의 덕을 많이 보는 그 교수님이 홍 박사의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다들 꼭 보세요 하면서 이거를 막 뿌리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연수할 때마다 보여드리니까 다들 비슷하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괜히 서설이 기네요. 챗 GPT는 우리가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만 해줄까요? 아니면 자기의 주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장이 강할까요? 아니면 쉽게 설득당할까요? 제가 챗 GPT와 함께 누가 끝까지 설득당하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제가 그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 TT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얹혀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경음악만 깔고 그대로 텍스트를 약간 배속 조절해서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20여 분 걸릴 겁니다.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챗 GPT 요 녀석이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아마 제가 한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요 녀석과 한번 수다 떨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승자 같나요? 제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챗GPT가 이겼을까요? 자, 아까 여기 이 포인트. 너 감정이 없는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실제로 죄송한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대목도 나오죠. 그쵸? 근데 신기한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너무 답변 속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답을 찾아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감정이 없는데 기쁘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자기는 언어를 하다 보면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우리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다른 점이 인공지능은 그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만 있으니까 감정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지적인 게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이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인지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걸 지각이라고 하죠. 해석을 해서 그 지각한 것에 대해서 뭐 희노애락 이런 온갖 이름을 이렇게 레이블링하면 우린 그게 감정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언어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오직 그 사람의 뇌만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타이핑을 치면 그걸로 이제 컴퓨터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니까 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언어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럼 챗GPT는 비록 언어만 있는데 몸도 없는데 이러다가 얘가 언어 속에서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낸 감정 표현이 실제로 우리 인간도 동일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 표현이 사실은 언어가 만들어낸 상상, 즉 생성된 하나의 창작에 불과한 건데 우린 이것을 마치 리얼리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학생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챗GPT를 학생들에게 처음 소개할 때 장면입니다. 요 한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냥 또 무슨 과가 있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는 뭘 물어볼까? 소설에서 두 개의 한국인 작가의 꿈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마치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죠? 네. 한강 작가의 아우의 인터뷰 이런 작품이 있나? 가끔 얘가 거짓말, 세상에 없는 논문을 제시하고 없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그 검색 엔진이 아니야. 얘는 어떤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면 내가 질문한 그 문장을 분석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근사한 단어를 순탄으로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땐 되게 그럴듯한 문장이 만들어질 뿐인 건데 마치 얘가 알아듣고 답변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팩트를 제시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강의 아우의 인터뷰라는 작품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얘 어때요? 실제로 있어? 없어? 없지? 아 진짜? 와 대박이다. 오 완전 소름인데? 허언증. 그래서 이 챗GPT를 개발한 그 개발자가 챗GPT는 거짓말에 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할 때. 그 거짓말도 의도한 거짓말. 그러니까 물어볼까요? 한강 작가의 아우의 인터뷰라는 작품은 없어. 너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 약간 긴장한 답변을 못하네. 완전 M인데.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은 얘하고 놀면 되겠네. 귀엽다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이 챗GPT를 활용한 과제를 지난주 온 사람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 질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하고 저처럼 대화를 열심히 나눈 다음에 대화록을 통째로 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사회적 계급 혹은 계층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는 뭘 평가한다고요? 여러분의 질문하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 과제를 중간에 한번 낼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자, 수업. 자,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해도 되는가, 표절 문제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에 쓸 수 있고요. 맞춤법 검토, 패러프레이징. 이거 엄청나게 잘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어저께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정된 문장, 이게 뭐냐면, 다음 장문에서 어색한 표현을 고쳐줘. 자, 이걸 복사해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문장을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가 수정됐는지 딱 알려줍니다. 발표 자료 완벽하고요. 콘텐츠 만들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싸운 다음에 왜 싸웠다, 그 싸운 맥락을 이야기해주면 기가 막히게 상담을 해줍니다. 저도 와이프랑 싸운 다음에 나 싸웠어, 나 이혼할까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뉴챗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료 버전, 완전 무료 버전 여기다 해볼게요. 나 방금 아내랑 대판 싸웠어. 유유. 이혼할까봐.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복사했다가 이따가 유료 버전에 물어볼게요. 자, 상황이 흥분할 때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네요. 네. 자, 스탑 누르고 다시 챗GPT 뉴챗으로 가서 모델을 GPT-4. 자, GPT-4로 선택하고요. 자, 전 이게 유료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한 달에 $20. 자, 똑같은 질문을 넣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좀 다르죠? 네. 좀 더 한 달에 2만 원 주고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상담가들이 조금 바짝 긴장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목소리까지 얹혀서 하게 되면, 바로 보여드리죠. 아까 제가 플러그인에 목소리로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얘를 활성화하고, 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자, 얘를 열고, 나 어제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 이혼할까봐.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은 많은 감정적, 금전적 및 법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네, 어떤가요? 제가 지금 말로 했는데 얘가 말로 답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롬 익스텐션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 제대로 이 챗GPT를 API로 끌어와서 어떤 상담 연구소가 아예 이런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시한다. 파인 튜닝 거쳐서 이 서비스를 낸다. 그리고 조금만 돈을 더 내면 실제 사람이 해준다. 근데 실제 사람이 커튼 가리고 하면, 상담하면 그 커튼 너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간 상담 전문가인지 챗GPT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참고로 지금 목소리가 되게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이게 여기 설정 들어가서,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드 잠시만요. 얘를 설정으로 가서 이 세팅을 보시면 랭귀지가 지금 한국어인데 미국식 영어, 뭐 영국식 영어 이런 거 설정 다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킹 스피드, 말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뭘로 인식할 거냐, 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인식한다, 뭐 이런 식의 이 값들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자는 강의 계획서 만들 수 있고 과제 아이디어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뉴챗으로 가서, 자, 먼저 무료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번 학기에 교수 설계 이론
수업을 하고 있어. 팀 프로젝트 과제는 실제로 교수 설계를 하는 거야.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줘. 평가 항목은 3개.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넣을수록 답변도 잘 나옵니다. 퀄리티, 품질, 그 다음에 적용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이 3가지를 평가하라고 저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자, 네가 제시한 평가 루브릭의 각 항목별 배점을 세부 항목까지 포함해서 제시해 주고 표로 만들어 줘. 자, 표로 만들어 줄까요? 지금 제가 질문한 단어를 워딩을 그대로 가져다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듣고 있다라는 착각이 되게 듭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죠. 지금 여기 가로 열고 B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HTML 태그에 넣게 되면 이제 줄넘김을 해주는 이제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줄넘김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워드나 한글 파일로 옮겨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질문을 GPT-4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GPT-4는 훨씬 더 제시되는 아웃풋이 더 정교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배점까지 제한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세 배점까지. 그러니까 소위 완결성은 40점인데 이것에 대한 그 세부 점수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하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표로 제시해 줘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표로 또 바꾸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 루브릭이고요. 평가 루브릭이고, 자, 스탑.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교수 설계 이론 강좌의 한 학기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줘. 이거 무료 버전에서도 너무나 잘해주고요. 유료 버전이니까 더 잘해주겠죠. 물론 당연히. 한 학기를 15주로 이해를 잘했네요. 그래서 15주로 제시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2주차까지 나온 다음에 그 2주차의 상세 레슨 플랜을 짜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스탑하고, 자, 2주차 설계 과정 이해,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가로나 다운표 해주면 더 정확하고요. 이거의 그 레슨 플랜을 작성해줘. 표로 만들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일부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가령 자, 토론과 질문을 빼고 퀴즈로 바꾸어 주고 새 문항을 실제로 출제해 줘. 자, 퀴즈로 바꾼 다음에 퀴즈 문항까지 출제해 달라고 아예 제가 한 번에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요청한 대로 수업 계획서를 수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토론이 어디 있었냐면 50분에서 60분 사이에, 그리고 110분에서 120분 사이에 들어가 있었죠. 토론과 질문이. 자, 그 앞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요 다음에 50분에서 6분 사이에 퀴즈로 바뀌었습니다. 자, 퀴즈 1. 그냥 토론과 질문이 2번 있었으니까 자, 퀴즈 1과 퀴즈 2로 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문제 3개를 내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 표 작성이 끝난 뒤에 과연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 주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문제까지 나오네요. 객관식으로. 네, 대박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테스트할 때는 주관식 문항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이도 제시해줘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얘가 알아서 객관식으로 해주네. 아마 이게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카훗 퀴즈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카훗 퀴즈로 넣어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끝나면 계속 말해줘. 뭐 끊어진 데부터 이어서 말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끊어졌을 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잘 이어주기도 하고 잘못 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서 적응하셔야 돼요. 얘가 내 말을 어떤 말을 더 잘 알아듣는지. 복수 정답까지. 그렇다면 카웃이 아니라 소크라티브 앱을 써야 되겠네요. 참고로 제가 지금 카웃이나 소크라티브 앱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 다 사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가 끝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정답을 제시하는지거든요. 근데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네요. 다만 자기가 뭘 바꿨는지 이렇게 리포트를 해줍니다. 지금 저는 너무 얘가 잘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만든 퀴즈의 정답과 해설도 부탁해. 네, 정답과 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안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디테일을 수정하시면 완벽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들이나 교수자나 연구자나 챗GPT와 대화를 풀어가면서 생각을 더 깊게, 더 넓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챗GPT의 유용성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폴딩, 이게 뭐냐면 힌트를 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교수자는 혹은 튜터는 힌트만 주면서 실제로 자신의 어떤 인지적 역량 혹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과정의 주체적 어떤 그 추구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수자는 옆에서 계속 힌트를 주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 교육학에서는. 이런 용도로 챗GPT에게 도움을 받으면 학습자나 교수자나 상당한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구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은 GPT를 도움을 받아서 과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상당히 과제의 퀄리티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휴먼 터치, 그래서 인간다움을 넣어라. 너만의 독창적인 어떤 그 낙인을 찍어라. 네. 대신 그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하라. 그 이전의 과정을 통째로 이게 지금 저의 방법이고요. 교수자는 GPT 초안을 만들어서 얘가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별을 주는 평가를 교수님이 직관적으로 하면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자, 이렇게 평가할 거야. 내가 한 명씩 텍스트를 입력할 테니 너는 기다렸다가 판단하고 이유를 말해줘. 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학생의 텍스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넣으면 판단하고 이유 말하고 제가 텍스트 입력하면 판단하고 이유를 말하고 이게 가능해요. 네. 평가를 해줍니다. 자, 표절도 됩니다. 학생들이 제시한 텍스트를 여기다가 넣고 서브밋 누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판단해 줍니다. 상당히 AI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AI가 만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오픈 AI가 직접 만든 표절 검사 도구고요. 그 다음에 GPT-0라는 프린스턴 대들이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다 텍스트 넣고 Get Result 누르면 결과가 나와요. 인공지능이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정확도가 50%가 안 돼서 믿을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잘 잡아냅니다. 왜냐면 이 AI가 생성해낸 그 텍스트의 결과가 상당히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그 패턴을 퍼플렉시티와 버스트니스의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텍스트의 결과를 벡터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것과 비슷한 패턴에 속하면 AI가 한 것 같다. 인간이 만든 텍스트는 일관성도 없고 문장의 길이도 우후죽순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넣으면 인간이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에게 좀 경각심을 줄 수는 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